네, 저는 김종욱 찾기 오 당신이 잠든 사이 또 형제는 용감했다 그날들을 쓰고 연출했습니다. 스토리텔러죠.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 많죠 요새. 심지어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그냥 수학이라고 안 하고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한대요. 뭘까요 도대체 스토리텔링이란? 저는 사실 타고난 스토리텔러는 아니었었어요. 어렸을 때 책을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난시가 있었거든요. 안과에서 책을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목욕한다고 거짓말 치고 목욕탕에 물 받아놓고 책 읽고 그랬었어요.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하지 말란 연애 더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좋아했었고 그리고 유학 시절에도 외로우니까 사실은 절실한 사람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이 절실해지니까 편지를 써도 6장을 앞뒤로 썼었어요.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서 저희 남편한테 이마트 가서 뭐 사와라도 엄청 길게 써요. 작가가 되고 싶어서 국문과에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글잘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술만 먹었어요. 술을 잘 먹는다고 국회에서 직접 와가지고 국회 회장님이 넌 국회로 들어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 스카우트가 됐어요. 스카우트. 남들은 들어가려고 원서 쓰는데 전 스카우트가 됐어요. 이유는 술을 잘 마셔서. 그런데 막상 가봤더니 배우를 너무 못하는 거야. 연기를 너무 못해요. 진짜 못해도 너무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출부를 시작하게 됐었어요. 근데 국회에서 연출이 되려는 조건이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군대 갔다 온 그 다음 해에 무조건 연출을 시켜줬어요. 여자 연출들은 그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제대하시고 오신 연출이 될 선배님께서 갑자기 국회를 탈퇴하셨어요. 그래서 벼락치기로 제가 조연출하다가 연출이 된 거예요. 너무 뿌듯한 거야. 처음으로 연출을 하니까 배우들을 뭐 거의 패대기를 치면서 온갖 폭군짓을 다 했어요. 그게 카리스마인 줄 알았죠. 근데 관객이 4명 왔어요. 한 명은 여주인공 오빠, 그 오빠의 친구, 그리고 선배님 2분 이렇게 해갖고 4명이 왔어요. 4명이 왔는데 그래도 뿌듯한 거야. 그래도 내가 올린 공연이야. 내가 각색했어. 라고 하는데 선배님이 공연 중간에 저를 불렀어요. 조인트를 바로 빡 까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팠어요. 진짜 아픈데 왜 까이는지도 몰랐어요. 작품을 못 만들어서 관객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정말로 이 작품이 만족스럽냐는 거예요. 관객의 호응도 없는데. 네가 좋아서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되게 섬찟하고 놀라웠어요. 만약에 그때 그냥 친구들이 와서 야 잘했다 고생했다라고 술 한잔 마셨으면 저 지금 연출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 조인트 까주셨던 여자 선배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재미없어서 안 온 거다. 작가가 그렇게 헤헤거리고 보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때부터 노력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다양한 인풋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의 30%에서 절반 가까이를 인풋에 투자합니다. 다양한 인풋에 투자해요. 이를테면 여행을 가고요. 새로운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요. 정보 제공자를 만나서 뭔가 밥을 사기도 하고요. 100만 원짜리 수업도 들어요. 심지어는. 외국 가서도 듣기도 해요. 강의를.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의 30% 정도에서 50%까지 내 일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필요하죠. 내 자기소개 하나 만드는 것도 그건 그냥 말을 잘하는 걸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가치의 스토리텔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까? 선택과 집중을 하라. 저는 김종욱 찾기라는 작품으로 영화 감독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디까지가 당신의 얘기입니까? 김종욱은 누굽니까? 저는 대답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답을 안 해야 늘 물어보고 늘 궁금해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사실 제 얘기 맞아요. 근데 어디까지일까요? 그때가 1999년 초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를 갔는데요. 인도 가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너무 반대하고 그 당시에 인도를 여자 혼자 간다는 건 무슨 여군에 보내는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어떻게 이렇게 귀한 딸을 어떻게 그런 데다가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납치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반항심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꿀꿀한 내 인생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삭발을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머리를 깎인 대신 인도 여행의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포기하셨거든요. 더 뭘 자를까 싶어서 그냥 갔다 오라고 하셨어요. 비행기를 탔어요. 옆좌석에 굉장히 근사한 남자가 앉았어요. 참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을 일은 아니잖아요. 인생 한 번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옆에서 멋있는 남자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하게 그냥 뭐 이렇게 TV 보시고 영화 보시고 이렇게 신문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뉴델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들 다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리자마자 들려오는 소문이 뭐였냐. 일본 학생 한 명이 어제 바로
여기서 나가자마자 납치됐다라는 거였었어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 20명 정도가 전부 다 똑같은 숙소로 가게 됐어요. 숙소에 갔더니 문을 열자마자 날파리떼가 엄청 따게 몰려오고 문도 다 부서져 있고 창문도 다 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영어 잘하는 열혈한 남자분들이 가가지고 유창한 영어로 막 컴플레인 하기 시작하는데 딱 한 분, 제 바로 옆에 있었던 그 남자는 조용히, 왜 가방에서 그런 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종이 테이프와 플라스틱 해머를 들고 문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묵묵한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니 갑작스럽게 맥가이버 노래가 떠올립디다. 그래서 그 남자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 영어를 못해. 영어를 못해서 그냥 다 되는 건 다 자기가 본인이 그냥 솔선수범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거기서 빠이빠이를 했어요. 몇 년 후에 6호선을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 남자를 만났으면 좋았겠죠. 근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 6호선에서 만난 남자는 누구냐? 전혀 모르는 남자인데 떡실신이 되는 남자였어요. 아시죠? 지하철을 가끔 지하철을 더럽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편하긴 했지만 왠지 이제 그 사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파란이 깎여 있고 겉옷만 붙인 이 소매 밑에 팔뚝에 이렇게 섬세한 근육 그런 걸 보면서 어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떡도 오늘 아침엔 멀쩡했을 텐데 저 떡도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을 텐데 그 아저씨를 보고 갑자기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떠올랐어요. 찾으려고 했어요.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메일이나 휴대폰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못 찾으니까 더 운명 같은 거야. 원래 그렇잖아요. 가지려고 하는데 안 가져지면 더 막 애타잖아요. 그게 밀당의 기술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뒤늦게 운명을 느끼고 못다 이룬 첫사랑을 찾아다니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바로 김종욱 찾기였습니다.